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회 모의고사 주택관리관계법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회 모의고사 주택관리관계법규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고 주로 우리가 나올 부분 위주로 해서 확률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문서를 구성했습니다. 무조건 어렵게 내가지고 오히려 혼돈에 빠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올 것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도 해보고 또 아는 것을 정리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계획 승인은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면적이,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다르게 되죠. 주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것은 마치 건축법상 뭐와 같은 겁니까? 건축 허가 같은 거 같기 때문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냐? 보통 5년 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보통 2년, 다만 공장 3년에 착수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범위에서 일정 경우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틀렸죠. 보통 몇 년 내에 착수한다고요? 5년 내에 착수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2년이 아니라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착수 기간은 5년이죠. 다만 공급별일 때, 공급별 착수할 때, 즉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공구다, 여기가 2공구다. 이럴 경우 착수할 때 먼저 착수하는 것은 일단 사업계획 승인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하고 먼저 착수한 것은 5년 내에 착수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부터. 그런데 만약 1공급은 착수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급은 어떠냐? 나머지 공급은 꼬리물기입니다. 먼저 착수한 걸로 해가서 몇 년 내? 플러스 2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2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공급을 착수할 때. 그리고 연장은 똑같이 여기 그냥 일반 단지처럼 연장도 1년 되는데 여기다가 5년짜리만 1년 되는데 무조건 1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짜리는 연장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은 이제 2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다만 공장 같은 건 3년 내에 착수하는데 거기는 일단은 무조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5년짜리 이 경우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반면에 건축법상 허가 유효기간 때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일단 1번은 틀렸죠. 2년 범위가 아니라 1년 범위입니다.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정 1주택이 세대별 주거점유面積이 3.5m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의 주립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일 때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번은 좀 깐깐한 문제인데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데 다만 2번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문제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단독택하고 공동택 있죠? 사업계획 승인 가지고 단독택은 원래 몇 세대, 몇 호 이상일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30호 이상이고 다음에 예외적으로 얼마입니까? 예외적으로 50호가 있죠. 50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한옥 같은 거죠. 한옥 같은 거. 또 이제 단지로 묶어서 분양할 때, 단지로 묶어서 할 때, 묶어서 단독택 단지 묶어서 할 때, 이럴 때 이제 50호 기준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택은 30세대가 원칙이죠. 다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50세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이런 거. 지금 2번 같은 지문이 바로 50세대고 또 뭐가 50세대냐면은 도정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공동택 지었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이 되겠죠. 보통은 3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2번은 맞습니다. 원칙은 30%지만은 30세대지만 이 경우는 50세대입니다. 또 하나 50세대인 경우 어떤 경우도 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50세대 이상이 되겠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지정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만 미만일 때 누구한테 받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받으면 사유가 정당 사유가 없으면 신청날부터 거기 몇 개월 내내 거기 몇 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까? 거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분할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요거 나왔죠.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고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공사. 자, 분할 사업계획 승인 이겁니다. 분할해서 할 때 이럴 때는 최초로 만약 1공고를 최초한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부터 2년 내입니다. 2년 내. 2년 내.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고는 먼저 착수한 날부터 2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년은 먼저 나중 것이 바로 먼저 착수부터 2년 되는 것이 먼저 착수하는 것은 뭐다? 5년 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도 틀렸고요. 답은 2번만이 맞게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들인데 다만 약간 업글에 대해서 약간 깐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좋겠고 그 배경을 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나오죠. 올해도 역시 나올 수 있겠는데 주택은 세대원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은 여기 보니까 건축물의 전부의 일부, 즉 건물 전체가 주택일 경우도 있지만 일부도 주택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인데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미용실, 3층은 주택 이렇게 일부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속 토지, 마당 같은 거, 대지 옆에 있는 마당 같은 거 이것도 합쳐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독택과 공동택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공동택이 더 중요하죠. 어쨌든 주택법상 단독택은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고 공동택은 뭐가 있냐면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에 누구 들어갑니까?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들어가죠. 기숙사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단독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간은 빠져 있고요. 공간은 건축법상 단독택이죠. 이 중에서 우리 입장에 뭐가 중요하다? 공동택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기숙사는 빠집니다. 공동택에서 건축법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준주택은 주택의 건축물로서 그 부속 토지로서 그 주거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짚고 가세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같은 2차 실무 과목에서 주택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라고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는다? 준주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는 여기 대통령령인데 모두 4가지로 되어 있죠. 4가지. 그 중에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오피들 같은 것도 역시,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런 거 등등 노인복주택 이런 것이 바로 준주택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공동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공동택이고 누차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민영택은 국민택을 제한택을 말한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민영택은 민간 건설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이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민영택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그래야 되지. 민간 건설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택을 제한 주택이다. 답은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럼 5번이 틀렸는데 왜 봅시다. 왜 틀렸는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1택, 단정 다세대 주택, 원명 주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헷갈린 겁니까? 이거는 세대 구분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이 바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로 돼가지고 도시역에서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이 세 가지가 있죠. 세대 구분형은 뭐냐면 한 세대를 갖다가 이게 401호다 그러면 401호 쪼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현관문 있고 여기 조그만 현관문 해가지고 여기서 따로 쓰고 여기 따로 쓰는 거예요. 이게 논아 쓰는 게 바로 세대 구분형이지. 여기 나오면 뭐다? 도시형 생활택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 구분형은 전체 세대수의 얼마나 넘으면 안 되죠? 3분의 1을 넘을 수도 없고 이 세대 구분형의 면적 다 합친 것도 역시 전체 주택 연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5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택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2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법률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한다. 즉 주상복합은 아니라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가지고 문제 풀라 뜻입니다. 순수한 주택이다.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거라 그런 뜻이죠. 첫째 동그라미입니다. 국가가 서울특별시 거기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 이상의 한옥 건설 시행하는 경우는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가? 자, 일단은 50호 이상이다. 50호 이상은 당연히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겠죠. 한옥이니까. 한옥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50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10만 제곱미터가 문제가 되는데 10만 제곱미터 문제 면적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 다만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 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 때는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사 또는 시장구사한테 받게 되지만 다만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가 한다. 그럴 때는 여기 한옥이 50호 이상은 대상이 되죠. 이럴 때는 누가 내준다고요? 국가가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가면 되겠고 두 번째 비광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광역시 시구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서 역시 한옥은 50호 이상이죠. 한옥 50호 이상 역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광역시 같은 데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하게 되냐? 그럴 때는 역시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해주는 경우가 모두 4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서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누가 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게 되면 나중에 사용검사도 누가 내주냐? 똑같이 사용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주체가 누구다?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이기 때문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업계획 내주는 것이고 한옥은 50호 이상이니까 대상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광역시 같은데 이런 데서 특별시 같은 데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국토교통부장 지정고시 하면은 역시 한옥은 50호 이상이니까 대상이 되겠죠. 이럴 때 역시 똑같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을 받은 경우는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법률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이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입주와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장 승인받는다. 다만 복리설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 국토교통부령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업체 중에서 누구는 빠진다? 거기 공공택 사업자는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고 공공택 사업자는 빠진다 이렇게 돼 있죠. 맞고 2번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받았거나 또는 원래 그 견본택에 쓰던 마감자재 같은 거 있죠. 같은 걸 써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걸 갖다가 조달한 회사가 망해버렸다. 그래서 못하겠다. 부득이하게 다른 걸 써야 되겠다. 이럴 때는 다른 걸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같은 질 이상 써야 된다. 같은 질 이상. 그보다 낮은 질은 안 됩니다. 2번이 맞고요. 세 번째, 사업자는 견본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주택 공급계획 체결 시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마감자재 목록표, 즉 견본택, 오피스하우스, 견본택, 즉 모델하우스에 쓰던 걸 갖다가 마감재 목록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입주 예정자한테. 다만 이미 인터넷 같은 데다 게시했거나 미리 얘기했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시장 등은 누구로부터 사업자로부터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견본택을 찍은 그 영상물이 있어요.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보관해야 돼요. 얼마간 보관하는가? 거기 사용검사가 있으나부터 2년 이상 사용검사가 있으나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만약에 입자가 가지고 보여주시오. 그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4번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5번은 틀린데 왜 틀린가 봅시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서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사용할 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 즉 다른 회사 거 쓴다는 얘기죠. 다른 제품 쓴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사전에 입주 예정자 승인 얻느냐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걸 썼다고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다른 마감자재를 부득이하게 쓸 때는 입주 예정자 사전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걸 쓴다고 입주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문제 5번입니다. 주택조합이죠. 주택법률상 주택조합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은 주택조합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역시 올해도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조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주택조합은 가장 옳은 것입니다. 첫째, 주택조합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자나 또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임대가 될 수 있고 직장주택조합도 집이 없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도 되지만 다만 직장주택조합이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 즉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가 지은 걸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 요거는 무주택자면 되죠. 반면에 리모델링 택조합은 공동택의 소유자입니다. 공동택의 소유자, 집 있는 자들이 그걸 리모델링할 때 만든 것이 바로 리모델링 택조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슨 조합일까요? 리모델링 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건 여기서 나온 조합이 아니죠. 이것은 나중에 배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에서 나오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리모델링 택조합이 그 거선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리모델링 택조합이 말이죠.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단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가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조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면 공동으로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수 있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예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되려면 인가 신청 당시 거기에 얼마 이상 거주했었어야 되느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주택조합은 어떨까? 참고로 직장주택조합은 그럼 얼마 이상 근무해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1년 이상, 6개월 이상인데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6개월 근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출 얘기도 괜찮습니다. 신입사원도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원칙적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원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적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직장주택 조합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주택 조합 있잖아요. 직장주택 조합은 조합될 때 무주택자도 되지만 거기에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경우도 역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번이 맞습니다. 약간 길지만 일부러 약간 길지만은 3번이 맞습니다. 다만 이거 원칙 예의고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주택 조합이 뭐 할 때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가 지은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자면 그때는 무주택자만 되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해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주택자비 소위 신고하는 직장주택자면 안 됩니다. 원칙은 되지만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네 번째, 주택자비의 설립인가 받은 납도 2년 내 주택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나 만약에 당해 기간 내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된다. 원칙으로 2년 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취소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섯 번째, 지역주택자가 직장주택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는 원칙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자, 지역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자, 원칙적으로는 말이죠. 지역주택자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거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 후에 원칙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 인가 받은 겁니다. 지역주택자가 직장주택자면 그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가 아니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상관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언제든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주의도 팔아먹을 수 있고 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이 맞기 때문에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는데 3번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주택자부터 예외적으로는 무주택자만 되는 겁니다. 6번 갑시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 관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주택 관리계약은 첫째 제정하는 게 있고 둘째 개정이 있죠. 제정은 누가 제안합니까? 사업체가 입주 이행자한테 제안하죠. 개정은 뭐가 똑같습니까?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하는 두 가지하고 똑같죠. 두 가지 똑같죠.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입주자 등이 지위를 승계한 데도 효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계약은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있죠. 맞고요. 2번.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 처음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제안한다? 사업주체가 제안합니다. 사업체가 제안하는데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 입주행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체가 제안하면 누구한테? 입주 예신자한테 제안합니다. 그러면 해당 입주행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계약서는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들이 입자도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정받는 거니까 입주인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과반수 찬성이라 되지 않고 서면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계약의 처음 만드는 절차입니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 제한해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입니다. 세 번째, 위 동그라미 2의 경우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제안을 공고하고 입주인자에게 개별통지자,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공동관리계약의 그 안을 갖다가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동의하든 말든 하겠죠. 읽어봐야 되니까 그 뜻입니다. 네 번째, 개정. 관리계약 개정은 뭐가 똑같다? 이것은 공동택 관리방법 결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찬성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개정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제정, 동그라미 4번은 개정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럼 5번이 틀렸나 본데 왜 틀렸나 봅시다. 공동태 입자 대표인은 공동태 관리계약을 선량한 관리자의 직무로서 보관한다. 관리계약을 입대가 보관하냐 그런 뜻이죠. 관리계약은 누가 보관하게 되겠습니까? 관리계약 누가 보관한다? 관리체가 보관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계약은 관리체가 보관해가지고 입자등이 와가지고 보이시험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복사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이지 입대가 보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7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장기선 충당 정립입니다. 장기선 충당 굉장히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임대 주택법으로 가면 특별선 충당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 정립 대상하고 장기선 계획 수립 대상하고 같은 거예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나 네 가지는 또 의무 관리하고 일치하지는 않죠. 의무 관리는 중앙지점 승강기 등의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보겠습니다. 틀리고 7번입니다. 공동택 소유자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기선 충당금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갔습니다. 근데 누가 대신 냈다고요? 사용자, 센 사람이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사용자한테 돈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왜? 원래는 소유자가 낼 걸 누가 냈으니까 사용자, 센 사람이 냈으니까 반환해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관리비 비목에는 장기선 충당금 안 들어가요. 그러나 같은 용지에 나오니까 같이 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 두 번째, 관리죄는 공동택의 사용자가 장기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직접시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위에처럼 소유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충당금 냈으니까 저한테 돈 주세요라고 사용자가 소유자한테 얘기하면 또 소유자도 깐깐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수증 가져와 보시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용자 어디다 가가지고 실제는 관리사무소 가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관리주한테 가가지고 영수증 띄워주세요 이러겠죠.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확인서라고 했죠. 확인서, 납부 확인서죠. 확인서를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띄워야 됩니다. 다음 달에 오시오 그러면 안 되고 지체 없이 띄워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처가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 전입한다. 맞죠? 이 충당금 말이죠. 관리비가 아니죠. 별도죠. 즉 관리비와 구분합니다. 그리고 소유자한테 걷는 것이죠. 네 번째, 장기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택의 입자 3분의 2 이상 서면대가 있으면 하자 진단, 감정이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장기선 충당금을 어느 정도의 동의가 받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여기에 입자 3분의 2가 아니라 입주자 과반수, 입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닙니다. 입자 과반수 서면대가 있을 때, 입자 과반수 서면대가 있을 때 이때 이제 하자 있는 감정비용 같은 거 이런 데 쓸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그래서 과반수 서면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명한 질문이죠. 실무에서 잘 나오죠. 이건 실무에서 잘 나오죠. 공동특정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 선출난금은 사업체가 부담한다. 즉, 미분양. 미분양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미분양은 사업체가 부담합니다. 미분양 장기 선출난금은 사업체가 부담합니다. 이어서 8번. 공동택 관리법률상 관리처가 입자 등을 대행해서 사용료 등을 발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즉 사용료 등 이게 뭐냐면 소위 대행납부입니다. 대행납부. 이건 관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행납부. 대행납부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 대행납부. 대신 내는 거. 원래 입자 등이 내야 될 걸 갖다가 관리처가 대신 걷어서 사용료 등을 내주는 거예요. 대행납부입니다. 자, 대행납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거라. 일부러 제가 해설을 상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일단 기억.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들어있을까요? 네, 들어있죠. 기억, 합격. 니은, 정화조 오물 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도 역시 들어있어요. 합격. 니은 합격. 디귿, 인양기 사용료. 인양기 사용료는 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인양기 사용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양기 사용료는 따로 들어가면 따로 별도로 또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쓰는 거니까 따로 걷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빠지고 리을 가스 사용료, 가스 사용료도 합격 대신 그거 미음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택의 난방비 급탕비 이 주의하셔야 돼요. 중앙집중이 아니라 이건 지역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지 중앙집중이 아닙니다. 미음은 함정 문제, 미음 탈락. 그다음 소독비. 소독비는 대행납부가 이거는 관리비예요. 관리비. 소독비는 관리비입니다. 대행납부 사항이 아닙니다. 아예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그다음에 시옷 생활폐기물 수수료 들어있죠. 정화조 오물 수수료 들어있고 생활폐기물 수수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시옷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답은 2번이고 이거 말고 또 뭐 입대 운영비 같은 것도 있고 또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해설은 잘 설명드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미있죠. 이걸 한번 풀고 나면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아마 9번 갑시다. 공동택 관리법률상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입대위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권자부터 3년이 경과됐다. 이때는 100분의 25 비율로 계산한다. 이거 반환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르죠. 특별히 여기 3년인 경우는 100분의 25가 아니라 100분의 40이 되겠죠. 100분의 40.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꼭 외우셔야 된다 이거. 틀렸고. 2번.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택의 고주환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치마 등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는데 아닙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붕괴된 경우 무너진 경우도 해당합니다. 붕괴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도 무너진 경우도 역시 내력구조부 하자입니다. 여기 이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건축법 규정에서 건축을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그 공동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역시 하자에 대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분양 목적으로 지은 건축주도 역시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또 증축, 개축, 시공자도 되죠. 또 리모델링 시공자도 역시 담보 책임지죠.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90일, 공익 부분은 60일 내 완료한다 되는데 첫째, 하자 분쟁 조정위는 어디다 둡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0일 내 끝납니다. 60일 내 끝내고 다만 공익 부분은 90일 내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과 괄호 밖에 거꾸로 돼 있죠. 답은 4번 틀렸고 5번. 사업자는 하자보수 청구받으면 7일 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대인 등 또는 입차인 등의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수하라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정보 처리 시스템 전자문서도 괜찮죠. 통보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7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데 며칠이죠? 15일이죠. 15일. 15일 내에 보수하든가 또는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는데 특별히 여기 입주자 대표이의 등이라는 것은 원래 4명입니다. 뭐 입주자 같은 거, 뭐 입주자 대표의 뭐 관리단, 관리체 4개가 있고 임차인 등 뭐냐면 공공임대택일 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공공임대택일 때 사업자한테 임차인이나 또는 임차인 대표가 공공임대택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임차인 등한테 통보하게 되겠죠. 임차인 등은 뭘 얘기한다? 공공임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낼 때 개정된 걸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이 맞았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특별히 5번은 15일이 되겠죠. 이어서 10번째입니다. 다음은 공공택 특별법률상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공공택 특별법. 네, 공공택 특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분양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공임대택이 더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영구임대택, 저 용어정의죠. 나올 수 있죠. 영구임대택은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맞습니다. 1번 맞죠? 그래서 이 영구임대택의 용어정의 아시고요. 두 번째, 공공임대택의 임차인은 원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맞죠? 원적으로 양도도 안 되고 전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괄호 열고 매매 안 됩니다. 증여 안 된다. 근데 거기 상속은 괜찮습니다. 양도에서 양도가 걸리는데 상속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상속은 걸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이거 시험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매매, 증여 다 걸리는데 상속은 안 걸린다. 요거 답은 2번이고 3번.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의 규칙 사유 없이 여기서 잠깐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특별법. 여기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공공 주택 특별법이죠. 이렇게 할 때 민간 임대에서 임대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이렇게 누구한테 임대한다고 이해하냐면은 임차인한테 임대한다 얘기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한테 뭘 내냐면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 요 임대를 뭘 얘기하냐면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월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공공택 특별법상의 주체는 임대주체는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임대하냐면 임차인한테 임대하게 되고 똑같은 용어. 다만 임대료는 여기서 똑같이 임대료 그대로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임대를 뭘 얘기한다? 임대 보증과 월 임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임대 의무위원이 다 차게 되면 임차인한테 그 아파트 파는데 그 아파트 파는 걸 여기서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 양도랍니다. 양도. 민간 임대택에 있어서 임대 아파트 파는 걸 양도라 부르고 여기서는 만약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 공공 임대택을 파는 걸 뭐라고 하냐? 분양 전환입니다. 분양 전환. 이렇게 용어를 좀 비교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택 사업자 바로 누구가 나왔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임대주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체인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주체가 규칙사업이 잘못 없이 이런 뜻이죠. 자, 임차인이 그 임대사업자, 즉 공공택 사업자, 임대주체의 규칙사유 없이 잘못 없이 표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기한이 시작되면서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이 경우 공공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이건 맞는 규정이죠. 그래서 맞고요. 거기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은 틀렸고 상수. 그래서 3개월 입주하지 않는다. 이때는 누가 거기 이때는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하냐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즉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너 나가. 계약 해지야. 왜? 내 공공택 나 잘못도 없이 계약 기간 내 입주 3개월 입주하지 않으니까 계약 해지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 해지는 공공택 특별법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공공택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3번은 누가 하는 경우입니까? 공공택 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권리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공공택 사업자가 잘못하면.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여기서는 누구만 행사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만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지 임차인은 할 수가 없어요. 좀 달라요. 여기는 양쪽 다 공공택 사업자도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는데 민간 임대는 임대사업자만 임차인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임차인은 임대사업자 보고 안 할래 이렇게 못합니다. 네 번째,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 전환 당시 무주택자의 임차인은 우선 분양 전환 임차가 속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팔을 때 누구한테 우선권이냐면 거기 살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우선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그 임대 아파트 우선 판단 말이야. 근데 또 누구 이렇게 똑같은 혜택 주냐? 얘도 4번처럼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 전환 당시 무주택자 임차인 이 친구도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분양 전환 임차인에 속합니다. 같은 혜택 줍니다. 맞고요. 다섯 번째, 영구 임대택, 국민 임대택, 행복주택, 장기 전세택은 특별선충당금을 국토교통부장 장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얼마? 1만분의 4 요율로 적립합니다. 맞습니다. 요거 1만분의 4.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나머지는 1만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거 1만분의 4고. 이거 누가 적립할까요? 공공택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지. 공공택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지 임차인부터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공택 특별법상 이 요율은 표준건축비 요율은 1만분의 4하고 1만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민간에 있어서는 민간 임대택에 있어서는 1만분의 1 하나밖에 없어요. 요율이. 여기 특별선충당금은 분양택으로 얘기하면 장기선충당금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규정이다.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틀린 이유를 하나하나 말해야 되겠네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이 한 위원회 임기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맞습니다. 근데 한 차례만 연임한다? 아닙니다. 두 차례만 연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한 차례가 아닙니다. 두 차례는 이거 주의하세요.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7일 전이 아니라 이건 5일 전이죠. 5일 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문제 10번에서 봤죠. 여기 이제 민간임대택이죠. 민간 임대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요율로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행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하는데 그 기간은 맞아요.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년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해석한 달. 그럼 맞긴 맞는데 그 앞에 비율이 얼마죠? 1만분의 4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만분의 1이죠. 공공택 특별법상은 1만분의 4하고 1만분의 1 둘이 있지만 여기는 1만분의 1 하나밖에 없어요. 3번 틀렸죠? 1만분의 1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여기 임차인 신고하는 거는 준주택에 한정한다. 이 준주택은 뭐냐면 오피텔 얘기합니다. 오피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기간상을 계약 체결했다. 몇 개월 내? 3개월 이내 시장, 군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3개월 내 계약 신고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는 입주행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인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되어 있는데 3개월이 거기 3개월이 아니죠. 며칠입니까? 30일 이내.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어서 12번입니다. 12번. (12번입니다)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틀린 것은 요번에 이것이 좀 개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12번 문제죠. 틀린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 해설을 갖다가 일부러 여러분들 위해서 개정된 걸 갖다가 그대로 해설 잘 넣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답안지 해설 보면은 12번 해설 가지고 그 계약 해지 사유, 임대사업자 계약 해지 사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또는 공공임대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7월 17일자 개정된 내용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해당됩니다. 2018년 7월 17일자 개정 내용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1번만.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간 임대주택에 있어서 거절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임대사업자 측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택 특별법은 공공택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고 임차인 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됩니다. 즉 임대사업자만 거절할 수 있는데 그 1번은 요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해설 해놨어요. 거기 해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넣어놨습니다. 2018년 7월 17자 들어간 걸 해놨고요. 두 번째, 임대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받지 않고 개축, 증축,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자, 이것도 역시 어떻다고요? 이것도 역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고쳤으니까 이것도 역시 거절할 수 있고. 세 번째, 분납 임대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 분납 임대택은 어디서 나오냐? 분납 임대택은 공공택 특별법에서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동네 얘기입니다. 공공택 특별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공공택 특별법에서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 민간임대가 아닙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 잘못도 없는데 거기 입주 시점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임차인에 대해서 너 계약 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였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했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임대료를 갖다가 그냥 3개월 이상 연체가 아니라 연속하여. 연속까지 아셔야 됩니다. 연속하여.
연속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이거는 공공택특법에서 나온 얘기고 그때는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7월 17자 개정된 내용을 갖다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회 모의고사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1강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2강에서 나머지를 모두 해드리겠습니다.